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6년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과연 어떤 신호가 나와야지 또 급반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고 그래도 다만 최근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선 낙폭을 좀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꾸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최근에 이제 양자가 좀 낙폭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말을 바꾼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저를 믿어서 지금 양자가 손실을 봤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자에 대한 방송을 다뤘던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조정시마다 분명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동일하고, 그리고 제가 양자는 최소 26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동일하고, 제가 막 바뀐 말은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양자는 가지만 늘 조정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아이온큐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50달러 넘어가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무너질 거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온큐가 50달러 넘어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줄삼 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75달러 아이온큐 폭락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75달러 왜 폭락하는지 모르면 분명히 전재산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5부터는 하방 압력 커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아이온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5달러를 찍고 지금 하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지면 사야 되는 이 분할 매수 구간대를 이제 잡아 드리긴 했어요. 그 분할 매수 구간보다도 지금 사실상 좀 더 손실폭이 조금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건 맞아. 이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분명히 고점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잡아 드렸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하락의 이유도 사실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은 거지, 저는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의 굳이 하락의 이유가 왜 나오는지, 그러면 이 없던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급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의 하락은 너무 간단해요. 과거에도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급반등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로 포모 현상입니다. 포모 현상.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서학개미들이 양자 컴퓨터에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 포모 현상으로 말도 안 되게 양자 컴퓨터를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다?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과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를 보면 이해가 돼요.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들어왔던 이 포모 현상, 이때부터 들어왔던 포모 현상이 견디기에는 미국 주식은 어때요? 너무나 지금 고요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포모 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박꾼. 이거 그냥 급등하는 종목 추격해가지고 나 혼자 안 사고 있으면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포모예요. 포모. 나만 놓치면 안 돼. 그런 도박꾼들이 들어와서 양자 컴퓨터를 사놨더니 시장이 고요하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이런 고요함. 근데 반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포모 현상으로 서학개미, 나 혼자 돈 못 버는 것 같아,
서학개미로 전환하자마자 코스피가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코스닥도 달리고 있어요. 포모 현상이 불안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더니 서학개미가 되었더니 지금 국내 주식만 가면서 더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뭐가 더 거세지고 있느냐? 천싹 배경에 5,000비까지 따라오면서 포모 현상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단발적으로 이제 내가 이 포모 현상으로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손절을 치고 있다. 손절. 그러니까 손절을 치면서 그냥 아직은 이제 굳이 이런 포모 현상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밑에서 받쳐줄 이유가 없으니까 하락폭을 키운다는 거겠죠. 이 손절 물량만 회복되고 나면은 반등하는 건 금방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기한 게 이 신호란 게 별거 없어요. 아마 이제 서학개미가 다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런 뉴스. 어떤 뉴스? 서학개미가 다시 동학개미로 돌아온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뭐가 된다? 오히려 다시 양자주들이 스타트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가 빠져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과거부터 저는 조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국내 증시의 포모 현상이 오히려 개인들의 하락 물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워담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시장이 부정할 뿐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IBM 주도 연구팀이 주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변모 현상 해소를 목표로 삼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별거 아니란 게 아닌 게 아니라 뭐냐면은 보다시피 다 GPU 얘기를 하고 있어요. GPU 초점 맞춰서 뭐 샘플 기반 양자 대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GPU 관련해서 뭐 접근법을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다시피 IBM이 지금 접근법 초점을 GPU로 바꾸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양자 컴퓨팅의 병목 현상이 양자 칩의 문제가 아니었다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GPU의 문제로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가 별거 아니고 뭐냐고 하면은 자, 기존에도 GPU를 사용하긴 했지만 CPU를 가져서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 알고리즘의 과제가 뭐냐고 하면은 샘플 기반 양자 대각화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요. 그걸 CPU를 통해서 아니면 그 몇 가지 이제 다른 GPU를 통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스템이 커질수록 양자 샘플링보다 고전적 대각화 단계가 실행 시간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양자가 아무리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하고 뭘 던져줘도 양자 칩이 처리한 결과를 CPU와 GPU가 제대로 이거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오래 달리기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마라톤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육대회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런닝 마라톤 오래 달리기였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반바퀴씩 도는 거 있잖아요. 자, 양자가 이제 1순위고 이제 2순위가 CPU, GPU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여기 이만큼은 1초 만에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1시간을 가버린 거야. 그럼 1등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거죠. 아무리 양자칩이 뛰어나도 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칩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응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BM이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이제 이 IBM의 GPU 가속 솔루션 방식으로 해버렸더니 최대 95배 처리 속도로 향상이 되면서 양자 칩의 문제가 아니었다를 인증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뭐까지 인증합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외치던 뭐예요? 엔비디아 계속해서 외치던 GPU를 활용한 양자
슈퍼컴퓨팅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준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과거부터 있었던 게 뭡니까? 당장 양자 컴퓨터, 양자 칩만 가지고서는 양자 컴퓨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U를 병행해서 NVQ 링크를 통한 GPU 플러스 이 양자 칩에 대한 결합, 이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밀었던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고 과거에니까 이게 뭐 양자 칩에 대한 아직은 성장 단계다. 아직은 발전이 덜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IBM이 이걸 완전 다 부셔버린 거죠. 물론 양자만을 활용한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IBM의 전제하에, IBM의 결과하에는 뭐다? 엔비디아의 방식을 통해서는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연구 개발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미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니셔티브 법안 재승인 재승인된 거 재승인 법안 이제 발의한 거 통과시키라고 지금 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IBM이 얘네가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았어도 엔비디아는 우리는 양자 하이브리드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쪼면서 이 뭘 받으려고 하냐, 정부에 대한 투자, 정부 지원 정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양자 이니셔티브까지도 계속해서 재승인이 통과가 조만간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해보는 게 뭐냐, 정부가 양자를 버리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나온 게 뭡니까?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이 뭐한다? 이미 정부로부터 서부를 양자 기술 허브로 지정되면서 기획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양자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통과가 못 되는 게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니셔티브도 정말 정부가 밀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이게 통과됐을 때는 정말 엔비디아가 보다 공격적으로 양자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펌핑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양자주들이 또 엄청나게 급격하게 반등할 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건 뭐냐고 하면, 양자의 하락은 뭐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철저하게 포모 현상으로 들어왔던 서학개미들의 손절. 그래서 최근에도 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욕을 하면서 자기 손절하고 간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얘기했죠. 제 방송은 24년 말부터 시작했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도 손절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하라는 방송이 아니라 과거부터 저와 함께 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는 방송이다. 그래서 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위로 시장가로 갖다 박을 한 적은 절대 없었다라는 거고, 그걸 제 말에 듣지 않고 위로 시장가로 갖다 박으셨던 분들이 이제 손절하고 떠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해요. 포모 현상에 의해서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는 순간 끝이 생각해요. 서학개미 돌아온다. 이런 뉴스 분명히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양자가 되었던지 뉴욕 증시에 대한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